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세 이하 아시아 국가대표 최강팀을 가리는 AFC U20 아시안컵이 개최되어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이고,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중국 대표팀의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할지 그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는 대회인데, 중국 대표팀은 대표팀 감독이 결승까지 갈 것이라는 설레발을 쳤음에도 결국 8강전에서 탈락을 당하면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고,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왜 중국 대표팀이 한국과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냐면서 한탄하는 보도를 내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좌절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의 경우 아시안 무대에서조차 강팀으로는 보기 힘든 축구적인 레벨을 갖고 있는 팀이고, AFC U20 아시안컵에서도 최근 5번의 성적을 살펴보면 3번이 조별 라운드 광탈, 2번이 8강 진출 후 8강전에서 바로 탈락을 당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지는 4강 무대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는 수준의 팀인데, 이번 2025 U20 아시안컵은 중국에서 개최가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정말 간만에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대회였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놀랍게도 이번 대회 첫 경기부터 아시아에서 강팀으로 손꼽히는 카타르 대표팀을 2대1로 격파하면서 이변을 일으켰고, 2차전 키르기스탄 대표팀을 상대로는 무려 5대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량 득점을 통해 2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은 3차전 호주 대표팀에게는 1대2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1대2라는 스코어는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었고, 확실히 중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에서의 기세는 다른 대회와는 분명 달랐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그러한 좋은 기세는 8강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졌는데,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 정말 미친듯이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활동량과 압박을 보여줬고, 사우디 대표팀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사정없이 달려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고, 사실 경기 내용은 중국 대표팀이 최소 2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전혀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미동 선수는 중국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위협적인 돌파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결국 후반전 초반 왕미동 선수는 또다시 개인 돌파를 통해 사우디 수비진을 무너뜨리면서 PK 찬스를 만들어냈고, 중국으로서는 찬스는 나온 데 비해 골이 안 터지는 답답함을 해소할 정말 완벽한 기회를 잡았지만,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키커로 나선 리우 체뉴 선수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PK 찬스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계속된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중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한 번의 찬스에 무너지는 결승골을 허용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이번 8강전 경기를 0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이번 U20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완전히 구도에 패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막판에 골을 허용하고 패배한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월에 있을 2025 FIFA U20 월드컵 출전이 좌절이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20년 동안 월드컵 출전을 따내지 못한 역사가 22년으로 연장이 됐는데요. 반면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일본 대표팀의 경우 이란이라는 강적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면서 U20 월드컵 출전 티켓을 따냈고, 대한민국 대표팀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잡고 4강전에 진출하면서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되었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왜 중국 대표팀이 한국과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냐면서 한탄하는 보도를 내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좌절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 FIFA U20 월드컵은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칠레에서 개최된다. 24개의 팀이 참가를 하며 각 조에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뉜다. 각 조의 상위 2개 팀과 3위 팀 중 가장 좋은 성적의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할당 자리는 대륙 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는데, 유럽이 5팀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가 각각 4팀, 오세아니아가 2팀, 개최국 1팀이다. 이는 또한 FIFA가 공정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의 더 많은 젊은 선수들이 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AFC U20 아시안컵 개최로 FIFA U20 월드컵 진출이 국내 언론과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중국 대표팀 역시 FIFA U20 월드컵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제 U20 아시안컵은 8강전을 끝냈다.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동시에 승리하여 준결승전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FIFA U20 월드컵 출전 티켓도 확보했다. 현재 아시아 진출팀 4팀이 모두 확정되었다. U20 아시안컵 개최국인 중국은 8강에서 탈락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거의 경기를 지배했고 최소 3번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특히 후반전 페널티킥에서 득점에 실패했다. 이렇게 중국팀은 20년 연속으로 FIFA U20 월드컵 대회에 복귀할 기회를 놓쳤다. U20 월드컵 마지막 참가는 2005년이었다.
그전에는 1983년, 1985년, 1997년, 2001년으로 총 5번의 참가 경험이 있었다. 중국팀이 연속으로 출전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피파 U20 월드컵에 12번째로 진출했고 한국은 17번째로 피파 U20 월드컵 진출 티켓을 획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0번째이고 호주는 AFC에 가입한 이래 2번째로 피파 U20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통계에 따르면 피파 U20 월드컵에 진출한 팀은 현재까지 총 20개로 확정되었으며 각 대륙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는 처음으로 피파 U20 월드컵에 참가한 유일한 팀이 되었다. 아마도 많은 팬들이 이 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뉴칼레도니아는 남태평양의 멜라네시아 제도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의 동쪽 해안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다. 총 인구는 29만 명으로 중국의 작은 도시 인구 규모와 같다. 이제 뉴칼레도니아 U20 대표팀은 피파 U20 월드컵에 참가하고 국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선수들에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자다 라면서 중국의 소호닷컴에서 중국 대표팀이 이번 U20 아시안컵에서 U20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보도를 냈고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의 출전 경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면서 한국, 일본과 비교된다고 보도를 냈습니다. 또한 뉴칼레도니아 같은 팀도 월드컵에 나가는데 중국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 축구의 현실에 한탄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잔인해.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낙관할 자신감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수준과 타임라인으로 판단해볼 때 유소년 훈련이 성과를 낼 만한 시점은 아직 아니다. 어제만 해도 여기 누군가가 이번 중국 대표팀이 40년 만에 최고의 중국 대표팀이라고 자랑했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70분도 뛸 수 없는 체력만으로 어떻게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서로 맞붙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 한국, 이란, 호주, 우즈베키스탄을 이길 수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절대적인 1위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몇 위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본, 호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확실하냐? 그것은 단지 확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대회든 좋은 성적에는 운이 뒷받침되지 않는가? 약한 팀을 이긴 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환상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나는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축구는 나아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다. 성장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카타르와 키르기스스탄 대표팀에게만 이겼고 이는 팬들의 기대를 다시 높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골을 넣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공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졌는데 우리가 체력과 수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우리는 더 연습해야 한다. 중국 대표팀은 아직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과거에는 항상 졌다. 적어도 지금은 일본, 한국,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다른 팀들을 이길 수 있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이번 세대가 그나마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인데 중국이 시진핑과 함께 한창 축구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을 시기인 2010년대 초반 당시 4살 5살 하던 유소년 아이들이 중국 축구의 발전하는 시스템과 함께 같이 성장해온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나름대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국 축구의 사례를 보면 돈만 쏟아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월드컵 출전국 숫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겨도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